자, 오늘은요, 우리가 연말이 되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텍스 신고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대부분의 분들이 4월 달인데? 라는 반응을 보이시는데 4월 달에 신고하시는 텍스가 12월 31일, 그 전에 12월 31일까지를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정리하시라고 저희가 바로 이제 정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영상을 올렸어요. 그럼 이제 정리를 해서 우리가 세금 보고를 하게 되면은요, 세금 보고를 하고 나서 이런 페이지를 회계사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이스구가 저한테 이걸 띵 내밉니다. 그러면서 사인을 해라 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을 내? 또 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사인을 하면서 제가 확인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맨 마지막 자리 리펀드와 빚, 네가 얼마를 더 내야 돼 하는 칸이 어느 쪽이냐, 가로가 쳐져 있느냐 그냥 왜 있느냐, 그쵸. 그거를 봅니다. 그래서 내가 더 내야 되는 돈이 얼마인지 확인을 하고, 가로는 마이너스를 냈다는 거고 매우 좋아합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나머지 부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일단 조이스구가 제대로 했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랬는데 어느이티 바꾸니까 조이스가 너 협박했냐? 라는 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조이스구하고 한번 연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냥 1040이라고 부르는 얘는 도대체 뭐냐? 그리고 이 줄줄이 딸려있는 이 말들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쵸. 그걸 오늘 낱낱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걸 보신 다음에 다음번에 이제 4월 15일 세금 신고를 하고 나시면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1040 폼을 커버를 하잖아요. 네. 이거 하는데 이거는 정말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는 걸 거예요. 다른 어디 데서? 가서도 이거를 배울 수 없는 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템포에 대해서 하는데 이제 세금을 내는 모든 사람이 받는 거죠. 개인 텍스, 그죠? 네, 개인 텍스를 신고하는 전 국민이 받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40는 무엇이냐? 1040는 individual tax return이에요. 개인 개인 텍스 텍스 보고. 그러니까 이 1040는 실제적으로 개인 세금 보고서 그렇지. 라고 부를 수 있는 서류인 거죠. 근데 우리가 그냥 1040이라고 합니다. 왜냐? 여기 써 있잖아요. 1040. 1040. 그렇죠. 네, 자, 1040 맨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1040을 아마 띄워주실 테고, 이거는 IRS 웹사이트에 가면은 모든 폼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봐서 보가지고 내가 하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읽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뭐야? 내가 1040을 해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럼? 나는 내가 알아서 할래.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그러면 1040 거기 가면 IRS에서 요새는 뭐 간단한 거는 뭐 그런 어떤 그 온라인 링크 버전. 온라인 버전도 있고, 뭐 또 이 폼들은 다 있어요, 들어가면. 신작가 배피디는 할 수 있지. 그런데 제 눈이 동그래지고 있어, 배피디. 저요? 근데 요거가 그러면 CPA들이 하는 거 뭐예요? 이 얘기를 또 많이 듣는 게 뭐냐면, 요새는 소프트웨어가 엄청 발달했잖아요. 소프트웨어가 엄청 발달해서 그러면 CPA 사무실 가면 이거 다 넣어서 그냥 뭐 쫙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쫙 돌리는 거가 어느 부분까지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가 많아지면은 매뉴얼 체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마다 강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소프트웨어는 이걸 잘하고 어떤 소프트웨어는 이걸 잘하고.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게 뭐냐면 이제 foreign asset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에 빚이 있거나 회사가 있거나 한국에 스탁이 인컴이 있거나 있거나 또. 한국에서도 레널 프로퍼티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주에 있다가 저희한테 오는 손님 중에는 그런 케이스가 종종 있는 게, 미국 사람들은 아예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무슨 폼이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지. 할 필요가 없잖아. 소프트웨어가 해줄 수 있는 피스가 분명히 있고,
소프트웨어가 해줄 수 없는 부분은 플래닝을 해줄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해줄 수 없는 거가 이렇게 스페셜 케이스들을 내가 무슨 폼을 넣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찾아서 묶어놔야 되는 거지. 묶어서 이제 이걸 같이 더 업로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보면 모든 사람들은 2페이지만 필요해요. 첫 번째 1040가 이제 페이지가 딱 2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보시면 지금 이제 2페이지가 딱 있단 말이에요. 아주 간단한 케이스 우리가 처음에 들으면 우리 파일링 스테이터스가 맨 처음에 있잖아. 무슨 뜻입니까? 파일링 스테이터스는 당신이 텍스 보고를 하는데 싱글이에요. 결혼해서 같이 해요, 부부가. 결혼해서 separately 따로 해요. 텍스 보고를 결혼을 했는데 둘의 이름을 각각 한다는 뜻인가? 결혼을 했지만 텍스는 각자 각자. 따로따로. 텍스는 각자. 텍스를 딱 각자 따로따로 보고하는 경우는 서로의 라이빌리티를 책임 안 지려고 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젊은 친구들은 결혼하기 전에 건강도 서로 체크를 하겠지만 이것도 체크를 얘기를 해봐야 돼. 체크를 한다는 말은 좀 그렇고 서로 얘기를 해봐야 돼요. 너 빚이 있어? 아니면 IRS에 텍스 보고를 제대로 했어? 같이 이름을 확 하게 되면 이제 같이 와요. 두 사람이 한 책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혼한 다음에 나중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나 그때는 우리 separately 했고 그 전에는 난 책임 없어 하지만 같이 와. 이제 메리 조인트로 하면 노리스가 같이 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난 이거 완전히 내 와이프나 허스번하고는 separately 하고 싶어요. 이제 그거가 중요해요. 근데 이제 특히 젊은 친구들은 결혼할 때는 우리도 그런 거 전혀 생각 못했고 뭐 그런 걸 물어보기도 뭐하고 그렇지. 그렇잖아. 뭐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제 이렇게 좀 껄끄러운 얘기는 그냥 오픈하는 게 좋아요. 그냥 directly 오픈하는 게 좋아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너 혹시 세금 IRS에 안 낸 거 있어? 빚 있어? 그렇죠. 보고 제대로 했어? 그리고 이제 빚이 있어? 이거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알고 같이 시작하는 게 하나라도 살아야 되는 거야. 서로 fair 하잖아. 속으로 생각하잖아. 결혼하기도 전에 제 인컴은 한 이거고 나 인컴 이렇게 하니까 우리 이렇게 해서 집도 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가장 separately 하면 내가 예를 들어 내 와이프는 돈을 많이 벌고 나는 적게 버니까 와이프랑 나랑 separately 텍스 보고 하고 나는 그 스튜던트 론은 forgive 받고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면에서 여러분들이 미리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메리드 세퍼레이트를 했을 때 안 되는 거 또 있어요. 오바마 케어가 안 돼요. 그렇죠. 패밀리를 했을 때 이게 메리드 조인트로 해야만 오바마 케어를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에서 그 서브시디를 받을 수가 있어요. 보조. 와우. 그러니까 married filing separately 해서 텍스를 세이브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보통은 혜택이 없어지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잘 그럼 생각을 왜 해서. 세퍼레이트? 빚 때문에 순전히?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안전히 이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로 나눠서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가 또 있냐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별 차이 없고, 그러니까 어떤 부부들은 처음부터 재산 관리를 따로 하고 yours 싶어요. is yours, mine is mine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Head of household은 뭐야? 이거는 이제 엄마나 아빠가 혼자인데 싱글인데 디펜던트가 있는 거지. 그럴 경우에. 그러니까 싱글 맘이나 싱글 댄인데 그런데 내가 자녀가 있다. Dependent. 이럴 때 이걸 한다. 나는 이게 그냥 가장을 표현하는 건 줄 알았어. 가장 같은 말이 아니 가장인데 부부가 살아도 한 사람이 가장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qualifying widow가 있는데 이거는 돌아가신 해, 그 다음 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qualifying이 붙는구나. 그러면 세금이 좀 절감되나? 그렇지. 그래서 그러면 그 두 해는 그러니까 메리드 조인트로 그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혜택을 좀 주는 거죠.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걸 파일링 스테이터스를 정하게 되면 파일링 스테이터스가 왜 중요하냐면 이걸로 인해서 스탠더드 디덕션 어마운트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율이 정해지진 않아? 세율은 아니고 Not yet. 디덕션이 정해진다. 그것도 공제되는 거. 스탠더드 디덕션 우리 저번에 뭐라 했지? 한국말로? 기초 공제 금액이 정해지는 거. 그에 따라 달라지는 거. 그런 다음에 이제 your first name, middle name, last name에 들어가죠. 이름을 쓰는 거고, social security number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주소를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주소가 그렇게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일렉션 하네.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뭐야? 왜 여기 나 있어 오늘 이거는? 처음 봤어. 이거 돈 내게 저 도네이션 하기 아 도네이션 하라고? 안 해도 안 혼나지? 안 혼나. 그런 다음에 Foreign country name이 무슨 뜻이야? 왜 여기 있지? Foreign country name이? 주소가 Foreign 어드레스를 쓸 때 외국 어드레스를 쓸 때 그 그렇지. 나라의 이름을 쓰란 뜻이구나. 그렇지. 왜? 그러면 어떤 경우에 foreign country에 있으면 그 주소를 쓰면서 미국 텍스를 보고하게 돼? 여기 살다가 가신 분들. 여기 살다가 가셨는데 그랬는데 2021년에 2022년이네 이제 여기서 인컴이 발생했어. 여기서 인컴이 발생했을 때 그런 그럴 경우에 오케이. non-resident는 아직 아니고 그렇게 될 때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거가 몇 년 전부터 생긴 요거예요. 그 standard deduction 바로 위에 라인에 at any time during 2021 did you receive, sell, 그죠? exchange or otherwise dispose of any financial interest in any virtual currency. 이게 비트코인 같은 거예요. 왜 여기 이렇게 처음에 나오냐? 이거가 되게 중요한가 봐. 그리고 넣을 데가 없었던지 뭐 whatever. 진짜? 그래가지고 요거를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솔직하게 얘기해 줘야 돼. 그러니까 그런 거야?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면 모든 이렇게 뭔가 사고 파는 액티비티가 있으면 이야.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새는 여기서도 1099B 같이럼 그런 brokers firm이 이슈하는 것처럼 이슈를 해주는 데도 있는데 많은 경우가 아직도 안 해줘. I see.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보는구나. IRS는 액티비티가 있었어요. 알아야겠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오케이. 그런 다음에 스탠다드 디덕션이 나왔잖아. 여기에 누가 이제 우리 자녀들이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뭐 이제 20살, 21살 됐어. 근데 뭐 학교도 다니는데 돈 조금 벌었어.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뭐라고 하냐면 싱글이라고 하겠지. 파일링 스테터스를. 그러고 여기에 someone can claim you as a dependent. 여기에 yes를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나를 디펜던트로 클레임합니다. 내가 그렇지. 21살인데도.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 다음에 your spouse as a dependent. Someone can claim.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부가 같이 들어갈 경우에. 그러니까 누가 나와 내 아내, 나와 내 남편을 누가 디펜던트라고 클레임할 수 있어요. 그걸 물어보는 거야. 몇 살까지 디펜던트야? 인슈런스는 근데 26인데. 26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도 맨날 대학교, 대학원 뭐 요 다니는 나이에서 디펜던트로 자기가 세금 신고를 따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디펜던트로 또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 거기다가 이게 지금 자기가 그렇지. 세금 신고를 네, 하면서도 그렇지. 그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싱글로 이제 자기가 텍스 보고를 따로 하는 사람은 나 인컴이 없어. 그럼 할 필요가 없고. 근데 인컴이 좀 있어서 보고를 왜 하겠어요? 그러니까 인컴 보고 하려고. 뭐 리펀드가 발생하거나 이러니까 보고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할 때 요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대학을 보내줘 얘를. 우리 학비를 다 내잖아. 그러면 학비에서 1098을 보내주잖아, 그죠? 그러면 학비 낸 것에 대해서 그럼 부모가 그걸 다 클레임하는 거지. 얘는 클레임을 안 하고. 그 대신에 얘는 자기가 번 것에 대한 보고를 하고 혹시 리펀드가 발생하면 그걸 받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포함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age blindness, you. 뭐 있지? were born before January 2nd, 1957. 이게 왜 중요하냐면 1950 이게 맨날 바뀌겠죠. 나이가 57년이 뭐 21년도에 57년이 몇 세야? 65세. 65세가 되면 디덕션 어마운트가 늘어가. 더해줘. 오케이. 그래서 이걸 마크를 하는 거예요. 예. blindness you 이렇게 돼. 블라인드도 돈 더 줘. 더 줘. 그러니까 스탠다드 디덕션을 더 줘. 스파우스도 마찬가지. 와. 이거 날짜 되게 잘해줘야 돼. 자기 왜 그 위에 거는 안 읽었어? 뭐? 스탠다드 디덕션에 그 디펜던트 네모 그 다음에 your spouse가 디펜던트냐 네모 밑에 스파우스 spouse 아이템 itemize Itemized on separate on a return. separate return or you were a dual status Alien.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적용되는 분이 별로 없어. 그래도 뭐야? 스파우스가 요건 이제 요 말대로 그대로 하면 스파우스가 텍스 보고를 따로 해요. 그리고 아이터마이즈를 해요. 그러면 나도 해야 돼. 그러면 나는 5만 불밖에 안 벌어. 근데 나 아이터마이즈 해갖고 사실은 3만 불을 뺄 수 있어. 못 뺀다는 얘기지. 스파우스가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 것만 아이터마이즈 할 수 있어. 스탠다드 디덕션을 택할 수가 없다고. 그럼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럼 married separate로 파일링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한다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정리를 끊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리를 해주세요. 정리의 여왕이. 뭐 주소 이름 쓰는 거는 다 뭐 너무 간단하니까 그런데
파일링 스테터스 텍스를 신고할 때 내가 그냥 싱글 혼자 사는 사람으로 하느냐 결혼한 사람으로 하느냐라고 두 가지가 나오는데 결혼한 사람일 경우에 내가 텍스를 세금 신고할 때 와이프 따로 나 따로 하느냐 아니면 둘이 합쳐서 컴바인해서. 하느냐 합쳐서 하는 게 이익일 수도 있고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따로 하는 게 이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따로 하는 경우에 만약에 특별히 신혼부부인 경우에 둘 중에 한 사람이 IRS에 빚이 있다면 따로 하는 게 신상에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지금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는 도대체 뭐냐? 저는 가장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아니고 싱글 데디, 싱글 맘 with 혼자 사시는데 디펜던트가 있는 분들은 아이들. 여기에다가 표시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qualifying widow라는 칸은 배우자가 돌아가신 지 그 다음 해에는 표시를 하시면 텍스를 감면받는 혜택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디덕션이 많아지니까. 네. 그 다음에 내려와서 뭐 주소는 다 끝났고요. 산불 도네이션 하시고 싶으면 yes, 안 하고 싶으면 no. 네. 그리고 참 희한한 게 yes, no가 아니라 가만 보시면요. you 하고 spouse라고 돼 있어요. 신기하죠? 당신이 할래요? 아니면 당신 배우자가 네. 더 받으려고. yes, no answer가 아니야. 아무 표시도 하지 마세요. 아무. 그 다음에가 이제 코인. 우리가 말하는 전자화폐라고 얘기하나? 가상화폐. 가상화폐. 자꾸 벌추얼 이러니까 가상화폐라고 말하는 코인을 가지신 분들이 변화가 있었느냐, 샀냐, 팔았냐, 뭐 이런 변화가 있었으면 이거야말로 yes, no 대답입니다. 그리고 자, 디덕션을 하는데요. 스탠다드 디덕션이라는 거는 기초 공제예요. 우리가 돈을 이만큼 벌었으면 그 안에서 이만큼까지는 세금을 안 내게 해줄게 라는 스탠다드 기본 공제가 있어요. 그 공제를 할 때 만약에 내가 26살보다 어린데 부모님이 내 등록금을 내주시고 그래서 나를 디펜던트로 신고를 하고 계시면 거기에다가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어려워한 게 지금 그 스탠다드 디덕션의 마지막 세 번째 네모 칸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막혔잖아. 그렇지. 그 조이스가 다시 한번 설명해줘. 스파우스가 여러분의 배우자가 텍스 리턴을 따로 하고 거기서 아이러마이즈를 하나요?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레마이즈와 스탠다드 디덕션이 뭔지를 이해해야지만 이 질문에 그렇지.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더 나가기 전에 질문해도 돼요? 네. 그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 할 때 자녀가 아니래도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이렇게 같이 모시고 있는 그런 경우도 돼요. 그런 경우도 다 헤드 오브 네, 하우스홀드 되죠. 근데 부모님이 부양가족일 때 나이 제한이 있나요? 나이 제한은 없어. 진짜 그냥 일을 하지 않는 부모님이면 되는 내가 거야? 서포트를 내가 부양을 하니까 50% 이상 부양을 하고. 50% 이상. 자, 그러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관련될 수 있어서 그러는데요. 메디케이드를 받는 부모님이야. 그런 분은 그냥 안 하는 게 좋아. 메디케이드를 받는 부모님인데 내가 부양가족으로 하면 내가 그분의 생활비를 주는 거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메디케이드를 받는 부모님은 자식한테 받는 용돈도 수입으로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은 여기 같이 안 하는 게 좋고. 그렇죠. 근데 어쩌다가 자격이 안 돼가지고 이 오바마 케어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65세가 넘으셨는데도 그런 분들은 꼼짝없이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야 돼요. 인컴이 없으시다면. 딴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부모님이 메디케이드를 갖고 계시냐 아니냐로만 딱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모님을 내가 부양으로 넣느냐 마느냐는 부모님의 생활비의 50% 이상을 책임지시면서 부모님이 가지신 그 의료보험이 메디케이드가 아니신 분들은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에 자녀가 없어도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나이가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1월 2일이라고 되어 있잖아. 1월 2일 1957년. 내가 이제 그 정보가 넣었는데 이거를 갖다 1월 1일로 한 경우가 있었어요. 블라인드 되신 분에 대해서 아니. 얘기하는 거야? 태어났을 When you 때. born.
태어나시고 그러면 이게 복잡하니까 되게 중요해 날짜가. 날짜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생년월일을 회계사분들이 달라고 하잖아. 운전면허증을 주세요 하잖아요. 운전면허증을 주세요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어떤 알라바마 같은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electronically 파일링이 더 이상 안 돼요. 진짜? 아이디가 있어도 주에서 주는 그 driver's license가 driver's license든지 아이디가 있어요. 아이디는 있어도 되고. 근데 없으신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페이퍼 파일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driver's license로 왜 그런 것까지 달래요 하는데 그게 필요가 해요. 그래서 그런 거고 driver's license에 있는 생년월일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웨이지를 보고 하면 W2가 가는 데는 SSA로 가잖아.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으로 가고 요거는 이제 IRS로 가잖아요. 얘네가 이거를 이제 말하자면 소위 reconcile 하려고 해요. 매치해서. 매치하려고 해요. 근데 그거가 뭐가 매치가 안 되면은 그 퀘스천이 오는데 보통 2, 3년이 걸려요. 와우. 그래서 이게 당장 해결이 안 되고 뭘 해결하려고 딱 보면 연락이 안 되고 이게 뭐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러면 dependent가 있잖아요. dependent는 이제 first name, last name을 쓰고 당연히 social security number 쓰고 그다음에 이제 relationship이 어떤 건지 쓰고 parents인지 daughter인지 뭐 이걸 쓰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보면 그 이제 line 3가 relationship to you고 그죠? 그리고 그 옆에 4번이 if qualifies for child tax credit이 있잖아.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자녀들의 생년월일을 물어보는 이유가 이거예요. 요거에 맞춰서 나이가 이렇게 되면 얼마큼 크레딧이 적용되고 얼마가 되고 어떻게 되고 이걸 이제 그다음에 계산을 하는 거지. 그런 다음에 credit for other dependents가 뭐겠어요? 이게 parents 칸이 다른 거지. parents가 받는 그 디덕터블은 거의 없어. 500불인가 뭐 되게 작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차일드 크레딧은 얼마나 돼? 그게 2,000불인가? 이번에 내려갔어요. 우리 작년에는 뭐 이렇게 나눠줬잖아. 6개월에 뭐 6살까지인가는 뭐 얼마를 주고 뭐 3,600불 주고 그다음에 뭐 17살 밑에까지는 3,000불을 주고 뭐 이런데 이번엔 다시 다 내려가서 그게 안 되고 뭐 2,000 얼마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2022년도에. 그런 다음에 이제 라인 1 이게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야 계산이. 잠깐만. 왜? 질문. 그 디펜던트에 대해서 디펜던트를 어떻게 우리가 그 정의를 내릴 수 있는지 좀 얘기를 해줘봐요. 그러니까 보통 분들한테 다 적용되는 거는 그러니까 나랑 relationship이 adopted child라든지 뭐 이런 relationship이 있어요. 나이가 legal relationship이 있어야 되고 나이가 또 있어야 돼. 보고가 있고. 근데 이제 얘네들이 자기 인컴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관계가 있어요? 나이가 그러니까 대학을 가잖아 우리가. 그리고 나서 인컴을 얼마를 만들잖아. 1년마다 그것도 금액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몇천 불 이상을 벌면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 보고를 하는데 스틸 디펜던트의 그 들어갈 수 위치를 있지. 그러니까 나는 뭘 알고 싶어 하냐면 이게 이제 부모님이 학비를 대주는 것과 이게 디펜던트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렇죠. 학비를 대주는 게 왜 관계가 있냐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학비를 내줌으로 인해서 그 아메리칸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 텍스 크레딧 종류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라이프타임 러닝이 있고 하나는 곧 대학교 4년 동안 주는 아메리칸 이 갑자기 생각 안 나? 그 크레딧이 있단 말이야. 그거를 부모가 텍스 브레킷이 높잖아. 그리고 내가 얘를 다 서포트 했잖아. 그러니까 내 보고를 할 때 얘를 디펜던트로 넣으면 그 크레딧을 부모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지. 아니 그러면 만약에 저 등록금 안 내주는 부모는 못 받아? 받을 수 있어. If you claim them.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러니까 등록금을 내주냐 안 내주냐는 그럼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그 등록금을 내주냐 안 내자. 그러니까 그건 it's kind of like 그렇게 우리가 assume을 하는 건데 dependent의 definition은 내가 50% 이상은 돼야 되는 거지. 원래는. 원래.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wages 그 라인 1이 wages, salaries, tips and 그거 W2. 라인 1에 들어가는 게 W2예요. W2가 왜 중요하냐면 요걸로 베이시스를 해 가지고서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그러니까 FICA 텍스.
파이카 텍스는 여기 뭐 사실은 요걸로 주로 파이카 텍스가 되지만은 이제 요게 은퇴 연금을 넣을 수 있는 금액들하고 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게가 웨이지에 뭐가 들어가 있어? 내가 지금 웨이지를 5만 불을 받아요. 5만 불을 받는데 내가 401k 10,000 불을 넣어. 그럼 요 라인 1에 뭐가 들어가겠어? 5만 불이 들어가겠어? 4만 불이 들어가겠어? 스틸 5만 불이지. 4만 불. 아니 밑에 가서 빼잖아. 밑에 가서 빼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요게 4만 불이 들어가요. 거기에? 아 회사에 들어있을 때는. 그죠? 회사는 이제 다른 얘기고 이건 우리가 개인으로 넘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401k를 내면 프리텍스가 돼서 인컴 텍스를 안 내요 하는 게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 라스 IRA, 라스 401k면은 포함이 되네. 5만이, 그치, 5만이 딱 들어오는 거고. 근데 사실 우리가 W2를 받을 때 내 인컴이 5만 불인데 내가 401k를 10,000 불을 뺀다고 치잖아. 파이카 텍스는 still 5만 불에 대해서 알았어. 그거는 다 해결이 되지 W2에. 그러니까 내가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을 나중에 보려고 보면 요번에 내 웨이지는 5만 불로 리코딩이 되는 그렇지. 그렇지만 인컴 텍스를 봤을 때 웨이지는 4만 불이 들어오는 거야. 야, 이거는 트레디셔널 401k나 IRA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돼요. 근데 이거는 뭐야? 4A 여기 IRA 디덕션이 따로 왼쪽에 있잖아. 4A IRA 이거는 distributions. 디스트리뷰션. 자, 그러면 1번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W2를 받았는데 W2에 5만 불로 돼 있었는데 우리 회계사가 얘를 왜 4만 불로 적은 거야? 회계사 이거 미쳤나? 그게 아니네. 401k나 내가 트레디셔널 IRA 401k로 가지고 있어서 적립한 돈이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한 401k나 IRA는 텍스 전에 그로스 인컴에서 뺍니다가 이 숫자로 정확하게 보이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W2 그로스에서 그 텍스 디덕터블이 되는 이를테면은 뺀 것이 라인 1에 써진다. 첫 번째 뺀 이거는 여기- 회사 W2에 포함되는 거고. 근데 이건 내가 W2를 W2가 완전 받고, 다른 얘기네. W2를 받고, 어. 내가 와서 I see. 나 트레디셔널 IRA 텍스 보고 하기 전에 낼래요 하면 그건 타임라인에 가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이 W2는 회사에서 회사에서- 본인한테 발행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따로 들은 IRA나 내가 그건 따로 나중에 계산되는 거죠. 나중에 어디 나와? 나중에 계산. 그거는 폼이 있어요 또. 오케이. 거기까지 점점 복잡해지니까 우리 배피디 지금 벌써 머리 쥐어 뜯고 있습니다. 앉아서. 근데 이거 하면 이제 혼자 할 수 있어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number 2A, 네. tax exempt interest. 뮤니시펄 번드. That's right. tax exempt interest가 이제 있으면 거기다 넣고 없으면 없는 거. 뭔데 그게? 뭐 뮤니시펄 번드 같은 거 있잖아. 국채 뭐 그런 거 공채 뭐 이런 거. 공채에서 발생한. 근데 이거는 이제 municipal bond가 state에서 이슈됐거나 locally 이슈된 거겠지. 왜냐하면 그 state에서 이슈된 거는 state에서 반대로 되는 거니까 공채 IRS에서 treasury에서 이슈된 거는 IRS는 텍스를 내야 돼요. Anyways, we're not gonna get into it. 잠깐만, 나 아이본도 샀는데 그건 어떻게? 찾을 때까지는 돼. 그거는 여기 이제 IRS는 텍스를 내야 돼. state는 없어. 그럼 여기다 써야 돼? 나중에 써야 돼. 찾을 때? 아니지, 텍스 exempt 안 된다니까 그건. 안 된다고? 근데 exempt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우리 저번에 얘기한 대로 education 뭐로 쓰면은 맞아. 텍스 낸다 그랬어요. 에듀케이션에만 안 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고개를 대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 때문에 더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이거는 국채나 공채에서 발생한 이자 중에서 텍스 안 내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쓰는 거예요. 자꾸 안 내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요 이렇게 배워주시고 한 10번만 다시 돌려보세요. 그래야 될 뭔지 것 같아요. 알아요. 뭔지 감 잡혀요. 그리고 그다음에 taxable interest가 있죠. 내가 이자를 보통 받은 이자는 다 텍스를 내야 돼. CD 이자. 그렇지. 모든 은행에서 오는 거 세이빙 거기에 이자. 있는 거 다 써야 돼. 0.01% 이자 주는 거 텍스 내야 돼. 그러니까 그게 make sense 해, 안 해? 안 하죠? 안 해. taxable interest 거기 들어가요. qualified dividends가 있고 ordinary dividends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딱히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가 1099 DIV라는 걸 이슈해. 이런 걸 가지고 계시면 그걸 갖다 주시면 거기에 써 있어요. qualified. 그래도 뭔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qualified dividends는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회사에 쓰다가 갖고 있는데 거기서 디비던드를 준 거야. 그거는 qualified dividend로 들어가서 이거는 tax rate이 ordinary tax rate이 적용 안 돼. 이거는 long-term capital gain tax rate이 적용돼. 그러니까 이게 preferred이겠지. 텍스를 좀 덜 내고 싶어. 덜 내고. 그리고 그냥 ordinary dividends는 다 내야 되는 거지 텍스를. 예를 들어서 개인 비즈니스를 하는데 월급 떼고 나머지 걸 디비던드 처리하잖아요. 그건 여기 라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 다른데요? 그거는 비즈니스 인컴으로 들어오는 거 여기 오는 게 아니야. 오케이. 이건 확실히 이거는 디비던이어야 되는 거. 1099 DIV로 이슈되는 거가 여기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IRA 디스트리뷰션이 있죠. 거기에 인컴으로 잡히네. 아까 질문. 그치? 인컴으로 잡혀. 근데 여기 언제가 IRA 찾은 돈. 근데 여기가 언제 IRA 디스트리뷰션이 됐는데 인컴으로 잡히지 않겠어요? 4A가 언제 쓰이겠어요? 4A요?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백도어 IRA가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야. 이러니까 백도 IRA가 헷갈리네.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이거는 지나갑시다. 지나가요. 나중에 몹시 헷갈립니다. 몹시 헷갈리니까. 하여튼 그렇고 5A가 pensions and annuities. 이거가 내가 돈을 찾았어. 어누어티를 찾고 펜션을 찾았어요. 그럼 다 인컴이잖아. 나 이번에 찾았어. 그게 이제 일로 들어와요. 텍서블 인컴. 근데 펜션은 그렇다고 하는데 펜션은 어차피 텍스를 하나도 안 낸 돈이잖아요. 그죠? 근데 애누이티는 보통 내가 텍스를 낸 돈 가지고 애누이티에 집어넣어가지고 찾는 거면 이게 내 원금 요만큼 이자 요만큼 나뉘잖아. 그러면 거기에 그 익스클루전 exclusion ratio가 적용되잖아. 그것만 넣는 거지. 그치. 텍서블 어마운트만. 그렇지. 그런데 언니 자꾸 헷갈려. Sorry. 듣는 사람들. 어쨌든 하여간 펜션은 애누이티인데 펜션하고 애누이티는 줘요. 이거는 폼을 다 이슈해줘. 그대로 하시면 그대로. 그래서 이 텍스 시즌이 되면 온갖 게 집에 많이 날아와요. 그렇게 접혀 있어갖고 뜯어야 되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이 많이 날아와요. 그걸 다 한 파일에 넣어서 CPA한테 가져가는 거고 오늘은 이게 뭔지를 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제 이렇게 배워서 굉장히 중요한 게 1년 내내 사실 텍스 증빙서를 쓸 만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받으면 무조건 거기다 그냥 넣어 놓으면 나중에 막 안 찾아도 되거든요. 맞아. 그래서 이제 그걸 오면은 하고 그 다음에 Social Security Benefits 여기 있지. 우리 다 받으시는 거 은퇴하신 분들 여기에서 Social Security Benefit이 6A가 Total Amount 받은 게 들어가는 거고 6B가 Taxable Amount가 정해지는 거예요. Taxable Amount는 이 사람 인컴이 얼마냐에 따라서 얼마까지 그 Social Security를 받은 Benefit에 얼마까지가 Taxable Income이 되는지를 정하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이게 돈을 좀 많이 버는 사람들은 85%가 맥시멈이야. 그러니까 내가 Social Security Benefit을 이번 해에 4만 불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에 80% 4823 32,000불까지가 얘네가 맥시멈으로 텍스를 내라고 하는 금액에 넣는 거야. 이건 지난번에 소셜 연금할 때 그 레이트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거기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넘버 7, capital gain or loss가 들어가죠. 이게 아하.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Attach Schedule D. 그러니까 이거가 보고해야 되는 사람은 Schedule D라는 걸 해야 돼.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늘은 이거 하지 맙시다. 캐피탈 게인이 뭔지는 우리가 그동안 가게 팔았어. 그치? 맞아. 근데 이제 보통 그거는 이제 그 다른 라인에서 오기는 해요. 빌딩도 팔았어. 근데 이제 그거는 캐피탈 게인으로 우리가 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는 뭐냐면 저거야. 스탁, bonds, 뭐 펀드 팔고 뭐 여기가 온갖 아까 얘기하시는 그지? 그 스케줄 C 자영업으로 벌려는 인컴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그 S 코퍼레이션에서 받은 디비던드라든지 뭐 레너 프로퍼티에서 한 남은 돈이라든지 이게 다 들어가. I see. 라인 1에서. 그러니까 이건 뭐냐? first two page는 이렇게 서머리를 뒤에 쭉 달린 거를 애들을 여기다 숫자만 거기다가. 넣어주는 거지. 우리가 이 텍스북을 하면 뒤에 이만큼 따라오는 애들이 있는데 100몇 페이지. 그러면 넘버 9을 봐.
쫙 모으래. 와. 다 더하세요. This is your total income. 그로스 인컴. 아. 그게 소위 말하는 gross income이에요. Right. 와. gross라는 거는 G-R-O-S-S. gross라는 거는 전부 다 합친 거. 그런 다음에 number 10을 보면 adjustments to income from schedule 1 line 26. 그거가 지금 schedule 1이 없잖아. 다음에 우리 한번 그거 그렇지만 한다. 라인 26는 여기 있잖아. 페이지 2에 라인 26 아니 있는 그 거 아니야? 페이지 2가 아니고 와우, schedule 1. 스케줄 1에 있는 라인 26. 그러니까 거기는 뭐 페이한 거를 쫙 다 하는 거예요. IRA deduction, HSA로 들어간 거, educator 뭐 expense, all kinds of stuff. 그래서 지금 뺄 거가 다 있는지를 회계사 분들이 아세요. 서류를 갖다 주시면. 자, 그러니까 사실은 자, 우리가 언제 끝났냐면 9번에서 수입이 끝난 거예요. 수입이 끝났어. 10번부터는 그 수입에서 공제되는 항목에 대해서 뒤에 정리해 놓은 거를 그 속자를 쓰는 거야. 그치? 그렇지. 10번에는. 빼는 거지. 그리고 빼고 나서 그러면 11번이 나와. 11번이 adjusted gross income인 거예요. 무지하게 중요해 이거. 10번을 빼고 나니까 이제 정말로 너가 내야 되는 텍스가 적용되는 taxable income이 정해지는 그로스 거예요. 인컴이다. 라고 왜냐면 정해지는 거야. 모든 파이낸셜 그 다큐멘트에 사실은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얼마냐고 물어봤거든. 근데 그 M자가 붙은 거를 사실 써야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 뭐 foreign income이 있다든지 아니면 아까처럼 municipal bond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지 않는 사람은 사실 관계가 없는데. 맞아. 그래서 AGI가 얼마예요? 그러면 요걸 줘야 돼. 1040를 보시고 여기 11번을 딱 보고 11번을 4만 불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야, 나 AGI 별표. 별표. 왜냐면 Adjusted Gross Income까지 알아들었는데 AGI 그러면 인슈런스 회사. AIG가 있잖아 언니. AI. 순간적으로 AGI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가면서 인슈런스인데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AGI는 Adjusted Gross Income. 그러니까 내가 번 총 금액에서 디덕션을 빼고 진짜 세금이 적용되는 금액을 AGI라고 하네요. 와. 여기서 우리가 더 빼야 돼요. 이제 그치. taxable income을 이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맨 처음 우리 어디 시작했어요? gross income이지. 그런 다음에 빼야 될 거 더해서. 빼고 adjusted gross income이지. adjusted gross income을 어마운트를 가지고 오바마 케어고 뭐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학자금 신청도, 그지? 학자금 신청도. 학자금 신청도 요거를 원해요. AGI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빼요? 이제 아까 Standard 얘기했던 deduction. standard deduction이나 itemized deduction을 빼는 거야. 자, 요거는 저희 텍스 편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부부가 2021년도에 스탠다드 디덕션 이런 어마운트는 거네. 25,100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뺀다고 쳐. 그걸 뺐어요. 그리고 12A에 그걸 넣지 그 금액을. 그렇지. 그다음 12B에 charitable contribution가 넣었지. 헌금. 헌금인데 원래는 헌금이 아이러마이즈 할 때만 들어가잖아. 근데 2020년하고 2021년에 익셉션을 만들어서 얘네가 요 라인을 만든 거야. 2021년까지만 2022년은 없는 것 같아 2022년은. 와우. 그러면 왜냐면은 저희가 이 인터넷에서 2022년 거를 아직 못 찾았어요. 없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2021년 거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텍스 신고는 2022년 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럼 이 칸이 없는 거네요. 2020년과 2021년은 다를 익셉션. 수 있습니다. 네, 특별한 해였고요. 2022년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 지금은요. 예상되고요. 아직 이 폼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희가 영상을 찍는 이 시점까지는 아직 2022년 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헌금이 이 도네이션이나 헌금이 텍스가 스탠다드 디덕션을 하는 분들이 또 에디션으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잠시 몰라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2C를 보면 두 개를 다 합쳐줘요. 와.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 13 있잖아. Qualified Business Income Deduction. 요게 그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그 뭐야? Tax Cuts and Jobs Act인가? 맞아. 그거를 하면서 새로 더한 디덕션이에요.
그것도 뭔가 줄임말이 있는데 현재 상황은 우리가 헷갈려 죽겠습니다. 너무 긴 걸 하다 보니까. Qualified Business Income Deduction은 해당되는 분들은 이제 폼을 작성해야 돼. 요거 해당되는 분들은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비즈니스 안 하시는 분들은 그 비즈니스 오너라는 게 어떤 종류의 비즈니스가 무조건 오너면 다 돼? 모든 비즈니스가 다 돼. 그럼 이제 14을 보세요. Lines 12C and 13, 그지? 그거를 뺀 거, 그거 이제 더 뺀 거를 더한 거지. 그리고 line 15이 taxable income인 거예요. 와. 요 금액을 베이시스로 해서 뭐가 정해지겠어요? taxable net income.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가 marginal tax rate이 여기 적용되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게 AGI하고 이 15번 taxable income이겠네. 그렇지. 그렇지. 근데 절대로 이런 파이낸셜 어시스턴트 이런 데서 taxable income을 묻는 데는 없어요. 다 AGI. 근데 우리는 대부분 taxable income을 대답할 것 같아. 그러지. 이거 안 본 아예 상태에서. 그냥 라인 1을 주시던가. 이거를